네, 오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연혜입니다. 예. 네. 30분 만에 뵙습니다. 아닌가? 그래 더 반가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50분 동안. 예.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92님께서 예. 뉴스알킥 듣다가 너무 힘들어 문자 예. 보냅니다. 내란죄 피의자들이 드디어 소설을 쓰고 있군요. 우리 국민들은 생중계 보았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내일 100일 맞는 손녀가 살아갈 세상이 걱정입니다. 네. 근데 저는 100일 맞는 소녀는 지금보다 네. 훨씬 좋은 세상에 살 겁니다. 그렇게 예. 만들어야죠, 우리가. 예. 이런 짤도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나중에 피의자 윤석열이 예. 나도 계엄을 TV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까지 할 지경이 오는 거 아니냐. 너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9656님께서 경호처 공무원들 장기 자랑이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네. 요즘 직장에서 그런 거 시키면 블라인드에 불이 나는데 참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갑질 아닌가요? 그 박지원 의원이 그 폭로하신 그 의혹. 김건희 여사가 작살로 잡은 생선을 좋아한다니까. 근데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경호처에선 말입니다. 작살로 잡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 작살로 잡은 걸 갖다 주는 아부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작살이 잡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두리를 쳐놓고 생선을 사와서 거기다 넣어놓고 잡는 걸 찍어가지고 보여줬다 이 얘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예. 어떤 세상에 살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정말 국민들은 괴로울 동안 그 안에서 아주 황제놀이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살로 잡은 세금으로 말이죠. 정말. 작살로 잡은 생선을 먹어보겠다고. 예. 정말 작살내고 싶습니다. 7888님께서 이런 개떡 같은 얘기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참 기운 빠진 세상입니다. 빨리 마무리되게 기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래 기다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 잠깐 들어보시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면에는 문영배 소장 대행에 편향된 그런 가치관에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재명 대표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방문 다녀온 것을 자랑삼아 이 헌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이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예. 헌재는 오늘 문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 없고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원내대표란 분이 여당의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요. 이 얘기를 던지면 좀 유리할 것 같아 하면 확인이 아무 막 말이나. 던지는 거예요. 보면 이 정도면 막 던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네. 사실관계라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겁을 안 내고 마구 유리한 상황이다 싶으면 막 던지면 네. 다른 사안에서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얘기나 혹은 국민들을 어떤 때는 속이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던지는 게 많을 거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 아주 명백한 누가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헌재 입장이 나온 이후에 한겨레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가봐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이어서 못 가서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아니면 말고 이런 아니면 식으로 말고 지금. 이건 정말. 근데 사실 허위 사실 아닙니까? 이런 거는 좀 고발해서 좀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분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상황에서 그냥 편리하다 싶은 얘기를 앞뒤 가리지 않고 던질 수 있는지, 특히나 이 사회에 굉장한 어떤 중책을 맡은 분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목들을 잘라가지고 극우들에게 보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러니까요. 공격하는 어떤 소재로 쓰일 거 아닙니까? 이 가짜를. 그러면 또 그거를 진짜 믿고 네. 있는 사람들은 예,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또 분노와 적개심을 더 심하게 폭력적으로 드러내겠죠. 변하고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이미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 분노를 다 본 다음엔 그건 사실 잘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런 악순환을 조장하는 상황이 근데 길거리에 누구 어떤 불량배들이야 이렇게 한다면 그걸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네. 여당 중심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권 듭니다. 씨들의 활약이 아주 눈에 부십니다. 쌍권 두 분 있습니다. 왜 성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왜요? 혹시 권 씨십니까? 다른 쪽에서 또 활약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권순표 앵커님께서는. 그래도 성으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활약이 심해가지고요. 예. 자 그리고 네. 오란 분들도 좀 공격할 게 있나 했더니 요새 그분은 좀 좀 자중하고 계시죠. 네. 뭐 요새 열심히 하시려 그러더라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은 옥시로서. 성은 상관없습니다. 네. 사람 인품에.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 2명만 선택적으로 임명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자, 야당과 여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이 두 분만 임명했고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 안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이 침해됐다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오늘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제 변호인이 최상목 대행의 변호인이 참석했는데 변호인은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 여야 합의를 못 이뤄 관행에 따라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관이 여야 합의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느냐 집중적으로 묻자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법률 절차적 요건은 아니다라고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재판에서 최 대행 측이 뭐 재량권이 있지 않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재량권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마무리하겠다. 계속 답변이 겉돌고 있기 때문에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걸 봤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뭐 사람 마음이야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헌법재판관들의 논리만 보면 그 답답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이 어떤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해석한 아까도 잠깐 최민희 의원 나와 계실 때 제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 헌법재판관들이 누가 당신 마음대로 여야 합의를 법적 조건으로 규정하랬어. 이 질문이 하나 있고. 그래서 여야 합의는 뭐가 합의인 건데 이 두 가지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 무슨 여야 합의를 해야지 임명을 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고 또 여야 합의가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야당이 2명을 추천했는데 그중 1명은 여야 합의가 됐고 1명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뭐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연히 대답을 못하죠.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냥 1명은 2명 하기엔 조금 3명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당 추천은 했으니까 여기서 한 명도 안 하기엔 좀 그렇고 2명 하기엔 또 저쪽 눈치 보이고 이래서 한 거니까 그게 어디 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 판단이 나오면 9명 그러니까 오윤혜 씨도 맨날 걱정하고 하시니까 그런데 9명 차잖아요. 그럼 탄핵 심판은 또박또박 굴러갈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는 일단 뭐 어디서 있건 그 뇌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질 것이고 지금 또 어떤 법원의 폭력 사태 같은 거는 뭐 불안은 하지만 아직도 그것도 굉장히 강한 처벌이 불가피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한. 그럼 거기는 또 정말 인생을 망친 젊은이들이 많은데 처벌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강한 처벌을 해야지. 그래야지 재발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이제 정상화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회복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나하나. 그럼 8명만 만약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8인으로만 탄핵 심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거 아니에요? 있는데 9인이 되면 더 확실하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선택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했고 지금 특검을 또 안 받으면 어떡하냐는 것에 대한 국민의 또 다른 고민이 있거든요. 특이한 건 KBS 그 시청료 통합은 왜 거부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선택적으로 받고 또 할 수가 없었는지. 이 사람은 사실 내란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분이 아니잖아요.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뭐냐면 쪽지 받고 쪽지를 안 받고 차관에서 넘겼다는데 그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하는 행태들이 물론입니다. 다 우리나라가 빨리 정리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경호처 방치하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경호처를 방치하고 헌법재판관은 자기 마음대로 한 명 임명하지 않고 상설특검 추천은 하지 않고 또 거부권도 행사하고 거부권은
골라 잡아서 행사하고. 네. 근데 이분도 아마 그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계속할 리가 없는 것 같다는 의심이. 만약에 이번에도 특검법을 예. 이 사람이 거부를 한다면 예.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부할 것 같잖아요, 지금 또? 네. 그런데 느낌상.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여기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 모시고 제가 물어보면 요번에는 거부를 만약 한다고 쳐도 네.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재의결로서 통과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는 분들도 적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꽤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알겠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